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 측은 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직원과 거류민이 희생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조선 측은 조선의 일본에 대한 사의 표명, 조선의 배상금 10만원, 지불과 일본 공사관 수축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조약을 체결한다. 배상금 10만원은 현재 가치 375억 원에서 1127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이용장과 담판으로 장래 조선의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파병할 경우 사실을 알릴 것을 천진조약에 적시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천진조약의 근거에 파병한 일본은 청국군함 고승을 격침시킨다. 청일전쟁의 승자가 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 배상금으로 2억량의 은을 떠안긴다. 로스차일드가는 철도 건설 융자 독점권을 노리고 청나라의 다국적 컨소시엄에 의한 채권 발행 계획을 제안한다. 하지만 청나라는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차관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기운다. 러시아와 프랑스와 관계를 강화하여 일본을 견제하고 극동지역의 모든 이익을 독점한 영국에 맞서는 외교적 선택을 한다. 청나라는 특히 러시아를 북부 국경 지역에서 일본을 견제할 중요한 세력으로 여긴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은행과 프랑스 파리의 새 은행은 자국의 통화를 은으로 전환하여 2회에 걸쳐 배상금을 처리한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차관의 수익 외에 자금 이체 수수료, 통화 변환, 환율 차익, 행정 업무 관리 비용 및 컨설팅 수익까지 얻는다. 게다가 러시아는 만주 지역을 통과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건설권을 획득하고 프랑스는 중국 철도 건설권을 손에 쥔다. 중국의 분할을 노리던 서구 열강은 러시아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주목하고 일본은 전쟁 배상금을 군사력 강화에 전액 쏟아 붓는다. 독일은 발칸 지역의 패권을 놓고 러시아와 대립하지만 러시아의 눈을 극동으로 돌리려 프랑스와 더불어 삼국 간섭에 협조한다.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한 일본은 발러 감정으로 들끓는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시작된 1895년 55세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내각 총리 대신에 오른다. 일본의 약점이 드러나자 명성황후는 자신을 암살하려 한 급진 친일 개혁파를 몰아내고 친러파를 기용한다. 명성황후는 1884년 석탄보급로 거문도를 차지하려 한 러시아와 한러비 밀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3세가 영국의 압력으로 사용권을 포기하고 니콜라이 2세 또한 1885년 아프가니스탄의 판대를 점령하려다 퇴각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한 명성황후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하자 일본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여 친일 세력을 부활시킨다. 삼국 간섭으로 요동을 상실한 일본은 들끓는 발러 감정 속에 명성황후 시해에 나선다. 1895년 10월 8일 흥선대원군과 결탁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주도하에 일본 낭인들이 도성으로 잠입한다. 조선국 국군 1대 대장 이두환과 2대 대장 우범선, 3대 대장 이진호, 구연수, 이주혜 등은 조선인 궁궐수비대 예하 각 대대 병력으로 길안내를 이끈다. 일본의 낭자 잡배들은 침실인 오코루로 달려가 명성황후를 시해 후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사르고 향원전과 뒷산 노건 숲속에 방기한다. 국모시해의 결정적 역할을 한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이두왕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우범선의 아들 우장추는 식물학의 대가가 되어 속죄의 길을 걷지만 우범선은 8년 뒤인 1903년 히로시마 구레에서 자객 고영근에 살해된다. 부관 참시를 두려워한 이두왕은 1916년 자신의 묘를 견고히 다진 후 묻힌다. 우범선의 묘는 일본 도치계현 사노시 묘연사에 있고 이두왕의 묘는 전주시 기린봉에 있다.